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단단한 직장생활 조언자 커리어 파토스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말수가 적다는 이유로 눈치를 보거나 발표 직전에 긴장감 때문에 스스로를 자책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외향적이고 활기찬 사람을 일 잘하는 사람의 표본으로 삼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은 그동안 여러분이 단점이라고 믿어왔던 그 조용함이 사실은 직장에서 살아남는 것을 넘어 조직을 이끄는 가장 예리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 보이려 합니다. 세계적인 전문가가 오랜 시간 연구해서 찾아낸 내성적인 사람들의 진짜 가치와 에너지를 아끼면서도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나는 외로움이 좋았다. 외로움은 내 집이었고 옷이었고 밥이었다. 한국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의 소설 검은 사슴에 나오는 이 문장은 타인과의 연결보다 자신의 내면 세계에 깊이 침잠하는 시간이 더 익숙한 이들의 정서를 완벽하게 대변합니다. 특히 시끄러운 사무실에서 억지로 에너지를 쥐어짜며 하루를 버티는 이들에게 외로움은 단순한 고립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모된 자신을 온전히 되찾는 안식처이자 에너지를 보충하는 가장 소중한 자양분입니다. 하지만 외향성이 곧 능력으로 평가받는 현대 직장 사회에서 이러한 성향은 때로 자신감이 없거나 사회성이 부족한 모습으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편견의 정면으로 맞서 조용함의 가치를 전 세계에 각인시킨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하버드 법대를 졸업하고 월스트리트의 기업 변호사로 활약했던 수전 케인입니다. 그녀 스스로도 지독하게 내성적인 사람이었기에 왜 세상은 목소리 큰 사람만 정답이라고 말하는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녀는 철저한 조사와 연구를 거쳐 2012년 저서 콰이어트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이 책은 출간 즉시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켰으며 그녀의 테드 강연은 역대 최다 조회수 중 하나를 기록하며 콰이어트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추종해온 외향성 이상주의의 반기를 들며 조용한 이들의 목소리가 조직을 어떻게 살리는지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콰이어트에 등장하는 앨리슨과 에이미의 관계는 내성적인 성격이 조직 내에서 발휘하는 실질적인 가치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활발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에이미가 오히려 사색적이고 조용한 앨리슨을 누구보다 신뢰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이미는 앨리슨의 깊이 있는 경청 능력을 최고의 가치로 꼽습니다. 잘 들어주는 사람과 커피를 마시는 것이 정말 즐겁다는 그녀의 말처럼 내성적인 사람들은 화려한 말솜씨로 주인공이 되려 하기보다 상대방의 말에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합니다. 이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행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피상적인 관계를 넘어선 단단한 신뢰의 시작점이 됩니다. 또한 내성적인 사람들은 표면적인 현상에 매몰되지 않고 왜 그럴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사물의 본질을 탐구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단순히 주어진 업무를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이면에 숨겨진 맥락을 파악하고 논리적인 인과관계를 찾아내려 노력합니다. 이러한 심층적인 사고 과정은 복잡하게 얽힌 문제의 핵심을 관통하는 날카로운 분석력과 통찰력으로 이어집니다. 에이미가 앨리슨의 정확한 조언을 높이 평가하듯 이들의 신중함은 단순한 망설임이 아닙니다. 남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고려하여 실수를 줄이고 조직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창의적인 해결책의 원천이 됩니다. 이러한 통찰력은 주변 상황과 사람들의 미묘한 변화를 주의 깊게 포착하는 뛰어난 관찰력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성적인 사람들은 회의실의 차가운 분위기나 동료의 미세한 표정 변화, 그리고 고객의 말투에 섞인 작은 불만 같은 신호들을 예민하게 잡아냅니다. 타인이 쉽게 지나치는 이런 정보들을 섬세하게 읽어내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여 예방하는 리스크 관리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동료 사이의 오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만드는 전략적 자산인 셈입니다. 내성적인 성격이 가진 8가지 강점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십시오. 우선
현상의 이면을 읽어내어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깊이 있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또한 근본 원인을 추적하고 논리적 오류를 검증하여 실수를 사전에 차단하는 신중한 분석력과 아주 작은 변화조차 놓치지 않고 포착하여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세심한 관찰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외부 소음을 차단하고 목표에만 몰입하여 압도적인 완성도를 이끌어내는 높은 집중력과 다양한 변수를 미리 시뮬레이션하여 가장 안정적인 경로를 선택하는 숙고하는 의사결정 능력 역시 큰 자산입니다. 여기에 상대의 진위를 파악하여 견고한 신뢰를 구축하는 경청과 공감, 자신만의 내적 논리로 새로운 대안을 제안하는 독창성, 그리고 자신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복귀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자기 성찰의 힘이 더해질 때 여러분은 조직 전체의 성과를 높이는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점들을 어떻게 하면 소모되지 않고 직장에서 발휘할 수 있을까요? 리더십 실행 관점에서 가장 실질적인 전략은 기록과 1:1 소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버리십시오. 대신 회의 전후로 자신의 논리를 정교하게 정리한 메모나 메일을 공유해 보십시오. 이는 당신의 통찰을 휘발시키지 않고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가장 세련된 방식입니다. 또한 대규모 네트워크 대신 핵심 관계자와의 깊이 있는 대화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진정성 있는 경청은 그 어떤 화려한 연설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내성적인 성격은 결코 교정하거나 숨겨야 할 결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본질을 찾아내는 가장 정밀한 렌즈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사유하는 그 시간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며 세상을 바꿀 큰 계획이 만들어지는 귀한 시간입니다. 억지로 외향적인 척하며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강점을 믿고 당신만의 속도와 방식대로 나아갈 때 여러분은 조직에서 대체 불가능한 보석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조용한 당신이 만들어낼 위대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작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